어머니, 이런 낡은 전통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아버지도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 승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이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누가 이렇게 번거롭게 제사를 지내요? 단소화해도 되는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제사상이 엎어져 있었고 음식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니? 어머니, 이제는 현실을 좀 보셔야 해요. 이런 낡은 풍습에 매달리지 마시오. 미정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이 집이 그제서야 저는 두 사람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상을 엎은 진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제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을 향하지만 자식의 마음이 늘 부모를 향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세월을 함께한 가족이라도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지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님들은 노년에 혼자 남겨지는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실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의 이기심 앞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셨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68세 정분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정분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혼자 살면서도 남편 기일만큼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오늘도 아침부터 분주하게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고등어 조림은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거든요. 오늘도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 준비했어요. 잘 받아 먹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들 승연이와 며느리 미정이가 올 시간이 다 되었네요. 승연이는 항상 아버지 제사에 빠지지 않고 와주었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혼자 사는 노인네에게 자식이 찾아온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니까요.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미정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어요. 뒤이어 승연이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승연이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짜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니까 좋구나. 어서 들어와. 음식 다 준비했으니 제사 지내자. 거실에 마련된 제사상 앞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저는 향을 피우고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려는데 갑자기 승연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낡은 전통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아버지도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 승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이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누가 이렇게 번거롭게 제사를 지내요? 단소화해도 되는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제사상이 엎어져 있었고 음식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내온 제사였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이자 제 마음의 위안이었는데 승연이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현실을 좀 보셔야 해요. 이런 낡은 풍습에 매달리지 마시오. 미정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이 집이 그제서야 저는 두 사람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상을 엎은 진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제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15년간 쌓아온 저의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미정의 입에서 나온 말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어머니 집이 너무 크잖아요. 혼자 사시기에는 불편하실 테고 관리도 힘드실 텐데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이 집을 팔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승현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가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집 명의만 저희에게 이전해 주시면. 바닥에 흩어진 제사 음식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자식의 배신이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분자야,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 거야. 내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알았네요. 남편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마루에 흩어진 음식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승연아, 미정아, 오늘은 돌아가거라. 엄마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현명한 결정하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계약서도 가져올게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달력을 펼쳐 김민철 변호사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다행히 아직도 같은 번호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김민철 변호사님, 정분자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일 오전에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남편이 선물해준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김민철 변호사님과의 만남은 짧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깊은 이해와 함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정분자님,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귀하의 재산과 거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내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이, 그리고 가족이라 믿었던 며느리가 이런 배신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농락에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승현이와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미정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모든 절차가 간편하게 진행될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 계약서에는 뭐가 적혀 있니? 미정이 달콤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집은 저희 명의로 이전되지만 어머니를 평생 모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내 변호사도 함께 검토해봐야겠네. 승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변호사요? 어머니, 그런 비용 쓰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알아서. 아니, 승연아, 엄마도 이제 현실을 봐야지. 내 말대로 말이야. 저는 전화기를 들어 김민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김민철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승현이와 미정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김민철 변호사는 미정이 가져온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분자님, 이 계약서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집 명의를 이전한 후에는 거주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계약 후 즉시 이주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 부분을 보세요. 재산 이전 후 대출을 받을 계획이 명시되어 있네요. 방 안이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승현이와 미정은 더 이상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찬장에서 제가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승연아, 어제 너희가 제사상을 엎었을 때 엄마는 이미 결심했단다. 이건 내가 오늘 아침 김민철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한 서류야. 이 집과 모든 재산은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에게 가지 않을 거야. 대신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될 거다. 승현이의 얼굴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사상 엎은 이유가 겨우 이거였니? 엄마 집 뺏으려고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짐이 된다고 했니? 내가 언제 도움을 청했니? 미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생각해서.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다. 미정아, 이제 너희와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인연을 끊겠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40년 동안 길러온 긴 머리를 잘랐어요. 미용실 바닥에 떨어진 하얀 머리카락을 보며 지난 세월을 떠나보냈습니다. 가위가 머리카락을 자르는 소리가 제 귀에 크게 울렸어요. 마치 과거와의 단절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어머, 정분자님, 이렇게 자르니까 몇 살은 어려 보이시네요. 왜 진작 안 자르셨어요? 미용사 수진 씨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긴 머리를 유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 남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었어. 그저 관성이었지.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항상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살았지. 정작 정분자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 씨, 염색도 해볼까? 수진 씨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요. 어떤 색으로 해드릴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밝은 갈색으로 해줘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변화가 느껴지는 색으로요.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마치니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제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저 엄마로, 아내로만 존재했지, 정분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우편함을 열어보니 동네 문화센터의 강좌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번에는 펼쳐보았습니다. 요가, 사군자, 노래교실, 스마트폰 활용법. 다양한 강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문화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강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강좌에 관심 있으신가요? 요가와 사군자를 배우고 싶은데요.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상담원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어요. 오히려 시니어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강좌예요. 언제 방문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생애 처음으로 요가복을 입고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누군가를 처음 만난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요가 수업에 들어서니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따라오세요. 요가 매트 위에 앉아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뻣뻣한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산 자세를 취하려고 해도 허리가 아프고 나무 자세에서는 균형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몸이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의 부드러운 지도에 조금씩 자세를 잡아갔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송장 자세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에 있던 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이신가 봐요. 저도 처음 왔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정분자예요. 반갑습니다. 순자 씨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이 있더군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은 혼자 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분자 씨, 우리 이제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요. 늦은 것 같지만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주 3회 요가 수업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유연해졌고 몸의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요가 수업이 없는 날에는 사군자 강좌를 들었습니다. 먹과 붓을 처음 잡아보는 것이었지만 묵향이 퍼지는 교실에서 느끼는 평온함이 좋았습니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그리며 집중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정분자님, 천부적인 감각이 있으세요. 이렇게 선이 부드러운 건 재능이 있으셔야 가능해요. 김상호 선생님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칭찬받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아들도 제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죠.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으로만 봤으니까요. 사군자 반에서 만난 이영희 씨는 저보다 2살 많은 70세였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분자 씨, 이번 주말에 우리 봉사활동 같이 갈래요? 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머리 손질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는 활동이에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었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토요일 아침 영희 씨와 함께 행복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가족이 없어 홀로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쁘게 오셨네요. 오늘 머리 손질 좀 해드릴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고민이 작게 느껴졌어요. 90세가 넘으신 한 할머니는 6.25 전쟁 때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인생은 길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지만 또 살다 보면 긴 것이 인생이야.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아야 해.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후로 저는 매주 토요일을 봉사의 날로 정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이 제 삶의 큰 기쁨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저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순자 씨, 영희 씨와 함께 황혼자매라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3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인원이 늘어 10명이 넘는 모임이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났을 때는 마치 소녀처럼 들떴어요. 오름을 오르며 서로 손을 잡아주고 바다를 보며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분자야, 우리 이렇게 늙어가자. 서로 의지하면서. 순자 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피보다 더 진한 인연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에는 사군자를 그리고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생활.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 만에 연락이었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승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다가가 물어봤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도 그냥 그렇게 지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승연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쉽게 마음을 열지 않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 있니? 갑자기 왜 그러니? 잠시 침묵 후 승연이 말했습니다. 미정이와 헤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다퉜거든요. 미정이가 어머니께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했더니 자기는 어머니 재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고 결국 이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깨진 것은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그제서야 진실을 깨달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랬구나. 힘들겠네. 어머니, 제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너무 보고 싶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그래, 어서 와라라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승연아, 엄마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내 인생이 있듯이 엄마에게도 소중한 인생이 있단다. 제사상보다 더 귀한 게 바로 내 인생이니까. 어머니,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다음 주 토요일에 엄마가 봉사하는 요양원으로 와. 같이 봉사활동하면서 이야기해보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꽃이 피기 시작한 봄날이었습니다. 68년을 살았지만 이제서야 진정한 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승연이 약속대로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승연이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사시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차고 행복해 보이실 줄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승연은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는 천천히 용서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승연아, 엄마도 미안해. 너를 너무 엄마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이제는 서로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하면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자. 그날 이후 승연이는 매주 토요일 봉사활동에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점차 진심으로 봉사를 즐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도 승연을 좋아하셨고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난 후 저는 요가 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을 위한 실버 요가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군자 그림은 지역 전시회에 출품되어 작은 상도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은 더욱 확대되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모임이 되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게 되었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68세에 새롭게 시작된 제 인생의 이 막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정분자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정분자님의 사연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